이생규장전 할게. 이생규장전도 귀신과의 만남이지, 그지? 3번 만남과 3번 이별이 있어요. 3번 이별이 있고, 이건 너무 잘하는 얘기니까 선생님 줄거리 생략하고 바로 본문 들어갈게. 이생은 우연히 최여인을 사모하게 되고, 우연히 성균관을 다녔는데 성균관 가는 그 길목에 최여인의 집이 있는 거야. 그 담장 너머, 이생규장이라는 것은 담장 너머보다, 담장을 담장 너머 옆보다, 이런 뜻이거든. 담장 너머 옆보다가 최여인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남.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근데 이생에 살기는 최여인 집이 잘 사는데 이 지체가 높은 건 이생의 집이었어. 그래서 이생의 부모가 크게 노해 이생을 고향으로 울주로 쫓아보냅니다. 이게 첫 번째 이별. 근데 최여인이 알아 누워요. 상사병에 걸리고, 이에 최여인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해 이생과 최여인을 혼인시키는 게 이게 두 번째 만남. 근데 홍건적인 난이 일어나가지고 이생은 도망가고요.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가 손에 죽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이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이 최여인이, 죽은 최여인이 귀신이 되어 나타나는 거야.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존하다가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를 가보니 행랑채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귀일 뿐이었다. 굉장히 쓸쓸한 모습이지.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겁던 일을 생각해보니 완전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지난날 그 행복했던 순간이 꿈만 같은 거야. 이런 걸 남가일몽, 일장춘몽이라 그러지. 일장춘몽, 한단지몽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중이 거의 되자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자, 희미한 달빛이 비춰 새로운 사건 발생 암시하고요. 사건 발생을 암시하고, 그리고 지금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지. 분위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여인이 거기 있었다. 말도 안 되지. 죽었는데, 그지? 정기적이고요. 이생은요,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귀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하여 목숨을 보존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했다. 자, 중략 부분 있고요. 이었고 이야기가 집안의 재산에 미치자 여인은 말했다. 조금도 잃지 않고 어느 산골짜기에 묻어두었습니다. 우리 두 집 부모님의 해골은 어디 있소? 하는 수 없이 어떤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서로 사였던 이야기가 끝나고 자리에 드니 지극한 정이 옛날과 같았다. 이튿날 여인은 이생과 함께 옛날 계령동으로 을 찾아갔다. 거기에 금은 맷덩이와 재물 약간이 있었다. 그들은 두 집 부모의 유골을 거두고 금은과 재물을 받아서 각각 오간산 기슭에 합장하고선, 자, 유교적 도리지. 유교적 도리인 효를 실천합니다. 부모님 장례를 잘 치러드리지. 도리인 효를 실천하고요. 나무를 세우고 제사를 드려 모든 예절을 다 마쳤다. 그 후 이생은 벼슬을 구하지 않고 아내와 함께 살게 되니 피난 갔던 노복들도 또한 찾아들였다.
이생은 이로부터 인간의 모든 일을 잊어버리고 친척과 귀한 손의 기륭사 방문에도 문을 닫고 나가지 않았으며 집 안에만 있는 거야. 이런 걸 갖다가 두문불출이라 그래요. 두문불출. 집 밖을 출입하지 않는 것. 늘 아내와 함께 시를 지어주고 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냈다. 어느덧 두서너 해가 지나 어떤 날 저녁에 여인은 이생에게 말했다. 3번이나 가약을 맺었습니다. 3번째 만남이 지금 이 귀신이 되어서 만나는 거야, 이거. 여기가 3번째 만남이야. 근데 이제 드디어 이별할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서 세상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으므로 즐거움도 다하기 전에 슬픈 이별이 갑자기 닥쳤습니다. 하고는 마침내 목매어 울었다. 자, 슬픈 이별이 닥쳤대. 목매어 우는 거 뭐 이별 때문에 우는 거지, 그지? 이생은 깜짝 놀라면서 물었다. 무슨 까닭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오? 여인은 대답했다. 저승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낭군의 연분이 끊어지지 않았고 저 또 전생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으므로 이게 자 너하고 나하고 아직 인연이 끊어지지 않았고 우리가 지은 죄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옥황상제께서 이 몸을 빌려주어 잠시 낭군을 베어 시름을 풀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한생할 수 있었던 이유지. 한생할 수 있었던 이유고요. 필연성을 부여하지. 다시 인간 세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필연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근데 인간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서 산 사람을 유혹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분명하다는 거야. 저승의 경계가 분명함. 하더니 시비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충곡에 맞추어 시를 지어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했다. 이 시는요. 이 삽입시의 효과. 삽입시의 효과는 자 산문의 소설은 산문이잖아. 그치? 이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해주고 두 번째는 채시 여인의 정서를 표현해주고 정서 표현 그리고 앞니를 암시합니다. 앞니 우리가 헤어질 거다. 앞니를 암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도적대에 밀려와서 처참한 싸움터 도적대는 홍건적이지 그지?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몰 죽음 당하니 원앙도 짝이었네. 죽은 채시의 상황이지. 죽은 채시의 상황.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 그 누가 묻어주리. 피투성이 그 유언은 하소연도 할 곳 없네. 슬프다 이내 모금은 무산선녀 될 수 없고 무산선녀 채시 아름다운 소녀 깨진 거울 갈라지니 이별 상황이지. 이생과 이별이야. 마음만 쓰라리네. 이로부터 작별하면 둘이 모두 아득하네. 저성과 이성 사이 소식조차 마리키리라. 이성과 저성의 절대적 거리감을 얘기하면서 이성과 저성의 절대적 거리감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신세 한탄합니다. 시 한 구절 부를 때마다 눈물에 목이 막혀 그의 곡절을 이루지 못했다. 이생도 또한 슬픔을 걷잡지 못했다. 나도 차라리 부인과 함께 항천으로 갔으면 하오. 어찌 무료히 홀로 여생을 보내겠소. 지난번에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친척과 노복들이 각각 서로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골이 들판에 버려졌을 때
부인이 아니었더라면 누가 능히 장사 지내 주었겠소 하면서 지금 셋이 연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고, 옛사람의 말씀에 부모님 살았을 때 예절로서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 예절로서 장사 지내야 한다 했는데, 여기까지는 뭐야? 고사 인용하지. 고사 인용. 옛사람 말 하기를 이러면 고사 인용이야. 이거 유교적 가치관이지. 부모님 장사 지내는 거, 효를 다하는 거 유교적 가치관이고, 이런 일을 모두 부인이 실천했소. 그것은 부인의 천성이 효성이 지극하고 인정이 두터운 때문이니 감격해 마지 않았으며 스스로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였소. 부인은 이성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100년 후에 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어떻겠소. 자, 부끄러움, 왜 부끄러웠다 할까요? 이 홍근적의 나면에서 홀로 살아남았어. 홀로 살아남아서, 그래서 부끄럽다는 거야. 그래서 너 따라 죽겠다. 아니면 너 나랑 같이 100년 동안 살다가 같이 죽자. 그러니까 채씨 여인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낭군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저는 이미 저성의 명부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지. 이미 죽은 사람이라 가지고 저성의 명부에 이름이 있다. 실렸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서 미련을 가진다면 명부의 법을 위반되고요. 또 그렇게 되면 제가 저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낭군님에게까지 그 허물이 미칠 것입니다. 나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낭군님, 이생 너도 안 좋다. 그래서 난 가야 된다. 다만 저의 유골이 아직 그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면 자기 유골을 거두어 비바람을 맞지 않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에 여인이 말했다. 낭군님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져가지고 마침내 종적을 감추었어요. 비현실적이지. 비현실적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정기적이라 그러지. 이생은 아내가 말한 대로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장사 지내주었다. 그 후 이생은 아내를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2-3달 만에 그도 또한 세상을 떠났다. 자, 일편단심이라 그러지. 지극한 사랑. 일편단심이고요. 채씨 여인만 생각하는 일편단심이고, 이게 설화적 기법이야. 설화적 같이 이렇게 그 뒤에 죽고 이런 거 설화적 기법이고, 영혼을 남는 거지 남기는 그런 마무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봅시다.